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경기 일정입니다. 핵심만 빠르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울브스가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임에는 분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토트넘이 지난 브라이튼전에서도 압박과 공수 라인 조절에 고전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 상태인데 울브스를 상대로는 2연패를 기록 중이기도 합니다. 물론 해당 두 경기는 울브스의 홈에서 펼쳐진 경기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울브스가 최근 원정에서도 승점을 잘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에서의 전개가 되는 팀이라는 점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울브스는 앞서 언급했듯이 원정에서의 포비아도 서서히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 브라이튼, 첼시를 상대로 2승 1무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수비적으로는 울브스가 아주 뚜렷한 장점을 가진 상황은 아니지만 레미나를 필두로 한 중앙 압박과 쿠냐, 황희찬 네트로 이어지는 스리톱의 역할 분담이나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토트넘의 높은 라인도 울브스의 공세에는 부담을 느껴야 할 상황으로 봅니다. 일단 울브스를 상대로 토트넘이 연패를 기록하면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울브스의 원정에서의 성적도 최근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팀의 공격적인 면모에 있어서는 크게 태클을 걸기 어려운 상태이며 난전이 일어나는 변수 가득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오사수나와 카디스의 경기입니다. 오사수나는 아빌라가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라인을 끌어올리고 플레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 흔들리던 수비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듯한데 지난 경기에서도 파이브백을 가동한 모습이었고 오사수나의 장점은 공격수들도 파이브백을 구성하는데 기여하게 하면서 1차적인 수비적 안정을 잘 가져가는 편이었다는 점입니다. 부디미르에게 롱볼을 붙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딱히 없지만 그것만으로도 카디스는 꽤 잘 잡아냈습니다. 카디스는 오사수나와의 상성은 매우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물론 지공 성향을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오사수나와의 경쟁에서는 공중볼이나 기본적인 수비 차이를 드러내는 성향이 잦았습니다. 물론 오사수나의 특성상 대량 실점이 나오는 경우는 적었지만 결국 기본적인 득점력과 전진성의 차이가 크게 드러났다는 점은 사실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오사수나가 이제는 아빌라도 없는 마당에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수비를 견고히 하는 노하우는 충분한 유형의 팀이고 경합과 기본적인 단단함으로 오사수나가 상당히 카디스를 잘 잡아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릴과 르하브르의 경기입니다. 릴은 올 시즌에 데이비드의 결정력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높은 라인이 공격적으로 아주 큰 이득을 가져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압박 라인이 상대의 전진을 저지하는 능력에 도움을 주는 상황임은 분명하고 늘 릴이 수비적으로 리스크를 진 상황에서도 높은 라인으로 하위 전력을 잘 잡아내는 성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홈에서 12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홈 원정에서의 수비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물론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원정에서는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잘 만들지 못하는 유형의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르하브르가 모나코와도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는 등 실점을 억제하는 퍼포먼스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한 골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기에는 공격력이나 소극적인 태도가 마음에 걸리는 양상입니다. 일단 높은 라인이 하위 전력을 상대로 이득을 챙기게 하는 면모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박 라인이 공격은 몰라도 수비에서 상대 전진을 저지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르하브르의 원정 성적이 아주 뚜렷한 편은 아니지만 실점 억제라는 면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엘라스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베로나의 입장에서는 공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벤투스를 상대로 승점 1점이라도 따내면 성공이라 일단 언더 양상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을 틀어막고 상대의 빌드업이 측면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골을 허용하게 되면 만회가 어려운 전력인 상황이라 유벤투스에게는 최근 한 골을 허용하고 그대로 지는 양상이 반복되는 양상입니다. 유벤투스는 우승 경쟁은 사실상 끝입니다. 우디네세에게 지면서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에서 승점이 7점 차이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최근 엠폴리, 인테르, 우디네세를 상대로 1득점이 그친 공격력이 문제입니다. 3백과 중원은 상대의 박스 안 공격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나 늘 이선의 연결고리가 문제입니다. 중앙에서의 우위나 점유 확보에도 불구하고 공이 측면으로 돌아버리면 블라우비치도 크로스 뚝배기 원툴로 전락하고 맙니다. 유벤투스가 일단 한 골로도 승부를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은 됩니다. 다만 이선에서의 연결고리 부재로 인해서 늘 유벤투스가 최근 베로나를 상대로는 꾸역승 양상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은 좋게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내 최고 분석가분들의 추천 배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